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홀로서기를 시작한 아이 셋의 엄마이자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집안에 관련된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가장 앞장서서 하던 제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홀로서기를 시작했는지 지금도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무시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사람들을 보며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죠. 어찌 보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참으로 힘들었던 제 이야기를 이곳에 털어놓아 보려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잘 들어봐 주세요. 없는 집에 장녀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참으로 힘들었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밖에서 일을 하시느라 저희들을 돌보시지 못했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역할까지 동생들에게 해주어야 했답니다. 한때는 너무 지긋지긋한 생활에 왜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엄마가 차려주는 맛있는 간식도 먹으며 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세상 친구들 중 저만 이렇게 불쌍하다는 생각까지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항상 가족을 향한 마음이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불평불만이 가득할 때면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못내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까지도 도와드렸는데 그런 저의 성격이나 생활은 결혼을 하면서도 똑같이 이어지고 말았답니다. 참을성 강한 제가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할 일을 해나가고 있으니 남편도 저를 무시했었나 봐요. 고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아주 작은 사무실에 격리로 취직을 했던 저는 거래처에서 일을 하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래처에서 말주변 좋고 농담 잘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물론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게 생겼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호감을 가게 만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돈을 벌어서 생활비와 동생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꼈었죠. 그때 제 나이가 25살쯤 되었었고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은 30살이었어요. 한때는 자신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게 자랑을 엄청 했었답니다. 제 여자친구가 어제 이걸 사줬지 뭐예요. 제 생일이라고 말이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끝내주는데 이렇게 마음씨까지 착한 여자예요. 저는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어머나, 정말 좋으시겠어요. 진짜 완벽한 여자분이시네요. 부럽습니다. 미스터 김도 얼른 남자 만나셔야죠. 한창 연애하실 나이인데. 아, 저요? 아직은 때가 되면 나타나겠죠. 에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죠. 그 나이에 연애도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얼른 만나세요. 아니면 제가 한 명 소개시켜 드려요.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제게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자랑을 하던 그 남자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힘든 표정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쁜 여자들은 다 똑같다고 하면서 싸가지도 없고 남자를 밝힌다는 안 좋은 얘기까지 했습니다. 헤어졌으니 안 좋은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별 생각이 없이 지나갔는데 그날 저녁 퇴근 시간에 제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기 아직 퇴근 전이시죠? 저 술 한 잔만 사주세요. 네? 술이요? 네, 술이요. 집에 가기도 싫고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술은 먹고 싶고 그냥 그렇네요. 아, 그래요? 그럼 저번에 밥도 몇 번 사주셨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술 한 잔 사드릴게요. 그 남자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저는 그 남자와 술을 한 잔 마시게 되었고 그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예쁜 여자만 밝히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동생에 대한 생각도 깊고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 역시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지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할 때면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 남자가 하는 말 속에서 저는 진심을 느끼게 되었고 조금은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하게 그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사무실로 전화가 올 때면 혹시나 그 남자가 전화를 하지 않을까 싶었고 오후 시간에 사무실 문이 열리면 거래처에서 일하는 그 남자가 방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심장이 덜컹거리기도 했습니다. 감기랑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더니 이런 제 마음을 그 남자도 느꼈나 봐요. 한 번은 제게 은근히 옆에 바짝 붙어 앉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그렇게 좋아요? 네? 아니요. 왜 그러세요? 에이, 근데 왜 말을 그렇게 더듬어요? 맞는 것 같은데. 나 좋아해요? 어머,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지금 미스 김 얼굴 빨개진 거 알아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죄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아니라고 해요. 괜찮아요. 나 원래 인기 많은 사람이라서 이런 거 진짜 빨리 알아차리거든요. 너무 화들짝 놀란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던지 그 남자가 제 심장 소리까지 들을까봐 걱정까지 했었죠. 저는 그때 당시에도 동생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절대로 연애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그렇게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눈치채고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남자는 제가 진심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할 일도 없고 하니 심심풀이용으로 그냥 만났던 것 같아요. 그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후회 막심입니다. 제 성격이 또 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면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성격이라 은근히 그 남자가 필요한 것을 눈여겨보았다가 준비해 주었어요. 조금 지나니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제 마음을 그 남자도 알게 되었고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하루는 그 남자와 술김에 모텔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생전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던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술은 사람을 굉장히 겁이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 첫 남자가 된 그와 하루를 보내고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친정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최대한 빨리 결혼을 하라고 재촉하셨는데 막상 남친은 결혼을 조금 미루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별로 없어 보였어요. 아니, 그게 내가 아직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좀, 뭐? 그럼 아이도 생겼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게, 너가 피임을 잘했어야 되는 건데,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 오빠, 나는 태어나서 오빠를 처음 사귄 거라고. 근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래도 어쨌건 이미 생겼는데, 정말 난 어떡해? 저기 있잖아. 내 동생도 사실 예전에 연애하면서 임신한 적 있었거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그랬는데 아기가 유산이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오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럼 내 뱃속의 아이가 유산이라도 될 거라는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응? 정말 오빠 어떻게? 아니 내 말은 그런 건 아닌데 남친의 말에 저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긴 그 남자와 만나면서 외모에 대한 지적을 몇 번 하긴 했었어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들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자신을 잘 꾸밀 줄 안다면서 저보고도 외모에 관심을 갖고 살도 좀 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결혼에 대해 미루는 건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결혼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남친 연락처를 알아내어 직접 남친을 만나셨습니다. 워낙에 생활력이 강하시고 본인의 성격이 뚜렷하신 분이시라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참기 힘드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말리긴 했지만 엄마는 참지 못하시고 남친을 만나셨고 결국 2달 후에 결혼을 한다는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속상했지? 그놈의 자식이 은근히 미루던데 엄마는 그런 꼴 못 보지. 초장부터 확실하게 친정의 힘을 보여줘야 남자가 여자를 무시 안 하는 거야. 어딜 감히 남의 집 귀한 딸을 임신시켜놓고. 엄마, 그래도 이게 맞는 걸까? 이 결혼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 뱃속에 애가 들을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이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야. 남들은 애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가져.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면 남자들은 집에 마음 붙이게 되어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아이 무사히 낳아서 잘 키우는 생각만 하면 돼. 결국 엄마의 강한 이끌림에 남친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친의 여동생인 신우와도 첫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신우는 그 당시에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저의 외모를 보고 지적질을 하더군요. 어머 오빠 실망이다. 그렇게 외모 따지고 그러더니 결국 뭐야 정말. 딸 낳으면 엄마 닮을 텐데 새언니 외모 좀 꾸며요. 나이도 젊은 사람이 왜 그러고 다녀요? 나보다 2살이나 어린데 남들이 보면 무슨 애 둘 낳은 아줌마 같아요. 네? 아가씨, 저는 외모보다 직장 다니고 가족들 돌보느라 바빠서. 핑계 대지 마요, 언니. 저는 뭐 맨날 시간 남고 돈 남아 돌아서 관리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요. 언니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있으면 남자들은 예쁜 여자한테 한눈 팔게 되어 있다고요. 정신 차려요, 언니. 가진 것도 없어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도 외모 평가를 하다니 신우가 가진 사상이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어요. 저는 그 후로 몇 달 있다가 바로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또 연년생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었는데 또 임신을 시켜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고 제 아이이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들 애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이런 저의 마음과는 다르게 남편은 결혼 후 2년 반 만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선언해버렸고 그 후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또 신우가 이혼을 하게 되어서 빚을 갚고 남은 집도 없는 상황이 오자 신우까지 집에 같이 데리고 살자고 했어요.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의 가정사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모른 척 할 수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은 가족 대 가족으로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이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신우가 집에 오고 저는 연년생에 2아이까지 낳고 집에서 부업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으니 제가 뭐라도 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생활에 대한 계획을 말하면 남편은 오히려 제가 답답하다는 식으로 신우와 둘이 담합해서 저를 공격하기도 했어요. 아유, 진짜 답답한 얘기한다. 당신은 어떻게 먹고 자고 싸는 거밖에 모르냐?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 내가 결혼해서 번 돈 여태까지 다 쓴 거야. 한 푼도 안 모았어. 그걸로 일단 살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보채? 아니 여보, 그래도 애를 낳았으면 애들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생활비가 필요하잖아.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벌어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놀 거야? 아, 정말. 당신 나 몰래 적금 든 거 다 알고 있어. 당분간 그거 해약해서 쓰면 되잖아. 아, 그렇게 맨날 돈만 밝히고 먹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이 찌는 거야. 게을러 터져서는.
당신이 그럼 살도 뺄 겸 일 시작하면 되겠네. 난 당분간은 안 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좀 벌어. 뭐라고? 아니 지금 애들이 몇 살인데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 최소한의 생활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 무슨 살이 찐다는 얘기를 해? 당신은 그럼 돈 없이 살 수 있어? 남편과의 대화는 늘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엔 속이 답답한 저만 눈물을 흘리며 끝내기 일쑤였습니다. 돈도 안 버는 주제에 제가 몰래 들어놓은 적금은 또 귀신같이 알아서 그걸 해약해서 생활비로 쓰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몇 달을 그렇게 싸우고 버티다가 저는 결심을 내렸고 결국 제가 집 근처 공장에 나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신우까지 얹혀 살면서 돈 한 푼 벌지 않는 남편과 이혼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몇 번이나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지 일도 안 하면서 허구한 날 낮이고 밤이고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번듯하게 차려입고 왁스칠을 해서 바짝 올린 헤어스타일을 보니 너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말을 하면 저만 속이 터질 것 같아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죠. 그런 생활을 지속하다가 신우는 또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한다면서 저희 집을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가 딸린 호라비한테 간 것이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호라비는 돈이 좀 있어서 야채 가게 몇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는지 고급 자동차를 끌고 저희 집에 와서 잘난 척을 해대는 신우의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집에서 신우가 나갔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려고 참고 있는데 신우가 잘난 척을 해대는 꼬라지를 보니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자기 잘 되고 나니 어려운 오빠 형편을 싹 모르는 척 하는 게 말이죠. 하다못해 조카들 생일 때에도 달랑 돈 10,000원짜리 한 장도 주지 않는 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결혼을 해도 어쩌면 이런 곳에 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을 후회해 보았지만 그러면 뭐랍니까? 그 사이 어느덧 제 뱃속에는 셋째가 찾아온 것을요. 남편은 맨날 바깥에서 예쁜 여자들만 보고 와서는 저보고 몸 관리를 하라면서 뚱뚱해서 꼴도 보기 싫다더니 자기가 궁할 때는 갑자기 제게 달려드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이때 정말 심각하게 친정 엄마한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 정말 너무 힘들다. 나 이혼하면 안 될까?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라. 잘 참고 있더니 왜 그러니? 뱃속에 셋째까지 임신해가지고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잠자코 있어. 응? 우리 딸 힘든 거 아는데 이혼한다고 별 수가 있는 줄 아니? 엄마가 아빠 없이 너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난 내 딸이 엄마 꼴 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도 뭐니 해도 집안에 남자가 있는 게 나아. 엄마, 그래도 이 인간은 돈도 한 푼 안 벌고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엄마.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용돈이라고 주면 홀라당 밖에 나가서 술 퍼먹고 다니고 지가 좋아한다는 신발이나 사갖고 오고. 원래 남편은 큰아들이라고 하잖니. 엄마가 전서방 한번 만나서 잘 얘기해 볼게. 남자들 별 수 없어. 늙고 힘 빠지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남자야. 조금만 기다려 보자. 친정엄마는 제게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며 조금만 더 참으면 분명히 남편이 가정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긴 엄마가 남편 없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저희를 키워보셨으니 제가 이혼을 한다는 것에 대해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도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 엄마는 남편을 만나서 잘 얘기를 해보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역시 엄마는 강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언제나 슈퍼맨처럼 나타나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저희 엄마이셨습니다. 여자이셨지만 남자 못지않는 엄격함과 파워가 있으셨고 무슨 일이든 다 해결해 주시는 만능 해결사였죠. 제가 그런 엄마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느낀답니다. 그날 이후 친정엄마는 유달리 저희 가족을 본인의 식당으로 자주 부르셨어요. 특히 저희 남편에게 꼭 같이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지 웬만해서는 가지 않으려는 엄마의 식당에 남편이 먼저 나서서 가자고 말을 할 정도였죠. 아니, 당신이 웬일로 우리 엄마 가게에 먼저 가자는 말을 다 해? 신기하네? 뭐가 신기해? 그냥 오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지. 맛있는 것도 해주신다고 하고. 오, 진짜? 엄청 기분 좋은데?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가자고 하는 거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아, 됐어. 그만하고 얼른 준비나 해. 고마워, 여보. 너무 고마워. 나 이거 입고 갈까? 어때? 좀 봐줘. 안 그래도 임신해서 남산만한 코끼리 됐는데, 그거 입으니까 더 커 보인다. 다른 거 없냐? 좀 날씬하고 우아해 보이는 거. 코끼리라고 놀리면서도 친정엄마 식당에 먼저 가자고 하는 남편이 저는 마냥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바보같이 남편을 믿고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엄마가 남편을 따로 만나셨고 뭔가 남편의 잘못한 일을 알게 되셨더라고요. 그 때문에 남편이 잠시 친정엄마에게 꼼짝 못하고 자주 들를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만 믿고 열심히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제가 너무나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몇 달 동안은 남편이 정말 자주 저희 친정에 드나들었고 친정엄마 역시 제게 자주 전화를 걸어 집안에 별일이 없느냐고 물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남편은 예전처럼 다시 밖으로 돌기만 했고 셋째까지 태어났지만 육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셋째까지 낳아서 한동안 공장에 나가지 못하고 하도 닥달을 하니 남편은 어거지로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제게 생활비라고 딱 80만 원을 주더군요. 분명히 알바한 금액이 150만 원쯤은 되는데 나머지는 자기 생활비를 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꼭 잘 사는 친구들 얘기하고 처갓집 잘 만난 친구들 들먹이면서 유명 명품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은 어디서 그런 돈이 났는지 가끔씩 사오기도 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하는데 남편의 이런 생활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서 저는 물어보았어요. 여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 사는 거야? 애들이랑 나는 단돈 10,000원도 아끼느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아이, 또 그 소리냐? 됐어. 그딴 소리 좀 그만해라. 나는 그럼 남들 다 갖는 명품 신발 하나도 못 갖냐고. 안 그래? 짜증나게 그딴 지겨운 소리 좀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100만 원에 가까운 신발을 무슨 돈으로 샀냐니까? 생활비도 제대로 안 벌어다 주면서 내 동생이 사줬어. 어쩔래? 됐냐? 아유, 지겨워. 네가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사람이 돈이 좀 당장에 없더라도 예쁘게 꾸미고 하고 다니면 없던 돈도 들어오고 없던 인간관계도 좋아지겠다. 내 모습 잘 꾸며야 좋은 사람도 만나고 기회도 오는 거지. 꼭 코끼리같이 지 엄마 닮아가지고는.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코끼리? 지 엄마를 닮아?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 얘기를 해?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진짜. 나야말로 너무 불행해. 코끼리 같은 마누라에 땡전 한 푼도 없어서 빌붙는 처가까지. 에휴, 내가 진짜. 남편의 말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칼날같이 날카로워 제 가슴에 꽂히고 말았죠. 제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때 저는 정말 아이들 셋 얼굴만 보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결혼 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버텨내느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변해가던 결혼 생활 중에 어느 날 드디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렸어요. 저희 엄마 생신이라서 동생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남편에게 가자고 말을 했더니 남편은 정말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주말에 엄마 생신 모임 있는 거 알지? 동생들이랑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 그래? 잘 갔다 와, 그럼. 어? 잘 갔다 오라니. 당신도 같이 가야지. 난 안 가. 빈대 같은 네 동생들이 득실거리는 처가에 내가 왜 가냐? 가서 빈대들이랑 실컷 축하해 드리고 와. 뭐라고? 빈대? 당신 뭐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 들어놓고 뭘 또 물어봐? 빈대라고 빈대. 네 동생들 돈 없어서 너한테 빌붙는 빈대들 아니야? 결혼하고도 네가 걔네들한테 용돈이랑 생활비 몰래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주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빌붙었으면 이제는 그만 좀 빌붙고 뭐라도 베풀 줄을 알아야지.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처갓집이야. 내 동생들이고 내 엄마라고. 근데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난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야. 너나 실컷 가서 빈대들이랑 재밌게 놀아. 난 안 간다.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향해 베개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여태껏 참고 있던 분노가 한순간에 올라왔거든요. 아, 이게 뭐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딴 걸 던져? 이 코끼리 같은 여편네가 정말 너 제정신이냐? 열심히 먹여놨더니만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남편 알기를 무슨 발톱에 때로 하냐고! 남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코끼리면 너는 망나니야.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뭐? 빈대 같은 처가? 빈대? 빈대는 너야, 이 나쁜 놈아. 나한테 빌붙어서 자빠져 놀기나 하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 무식한 여편네가 힘만 세가지고 이제는 눈깔이 뒤집어졌냐? 그런 거야? 제발 정신 차려라.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나 이대로는 가만히 못 있어. 못 있으면 네가 어쩔 건데. 애 셋이나 데리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혼하면 애는 네가 키워라. 나는 예쁘고 능력 있는 여자랑 새 출발할 거니까. 이 나쁜 놈, 천벌받을 놈. 남편의 막말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아이 셋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찌나 비참하고 화도 나던지 친정으로 가는 내내 가슴에 누가 송곳을 찌르는 것처럼 따갑더군요. 엄마가 계시는 식당으로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 얼굴을 보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딸 왜 그래? 응?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그 녀석이야? 네 서방이야? 엄마 나 어떡해? 그놈이랑 진짜 이제는 못 살겠어. 아니 왜? 응? 그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 우리 집 보고 빈대래. 빈대 같은 처가에 자기는 안 가겠대. 엄마 생신도 안 오고 코끼리같이 힘만 세고 무식한 년이라고 나한테. 뭐라고? 이놈의 자식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나쁜 놈. 엄마도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딴 짓거리를 해놓고 감히 지가 이렇게 나와? 내가 이런 짓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막내 오면 애들 맡겨놓고 그놈한테 가자. 이 애미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 자식이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내가 가서 직접 봐야겠어. 엄마, 그놈한테 가봤자 엄마도 상처받아. 가지마. 엄마 가지 말자. 이놈의 인간은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빌어먹을 인간 같으니라고.
제 이야기를 듣고 엄마 역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서류를 챙기시더니 막내 동생을 불러 아이를 맡기고 가게 문까지 닫아놓고 남편을 만나러 갔죠. 엄마는 너무 화가 나셔서 이를 부들부들 가는 소리까지 들리셨어요. 제가 여태 살면서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늘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엄마가 온몸을 덜덜 떠시면서 분노를 표현하시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을 만나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하고 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남편은 어딘가를 나가려고 꽃단장을 하고 있더군요. 곱게 왁스를 발라 머리를 넘기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비싼 와이셔츠와 양복, 그리고 명품 벨트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나한테 베개 던지고 나가더니 또 왜 들어와? 장모님은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자네 진짜 제정신인가? 응? 제정신으로 내 딸한테 그런 거냐고? 아이 왜 그러세요? 그럼 제가 제정신이지 누가 제정신이겠어요? 이 사람한테 말 못 들으셨나 본데 저한테 폭행까지 쓰더군요. 제정신 아닌 사람은 제가 아니라 장모님 딸이라고요. 오호라, 얼마나 그지 같은 짓을 했으면 이 착한 애가 베개를 던졌겠냐? 나는 충분히 이해하네. 이제라도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하게. 당장! 사과요? 참나, 사과는 제가 받아야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참 이 사람 정말 못 써먹겠구만. 이서방, 내가 이런 짓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나 자네 고소할 걸세. 고소. 고소요? 장모님이 저를요? 이제는 뭐 사람을 콩밥까지 먹이시겠다 이거예요?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의 모습을 본 엄마는 진절머리를 치시며 남편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본 남편은 뭔가 불안한 눈빛을 하며 그 봉투 안에 있던 것을 꺼내었죠. 두 눈이 똑바로 달렸으면 그거 잘 보게.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보이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응? 어디 아는 사람 부탁해서 내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런 미친 인간을 봤나? 내가 바보 멍충이로 보이나? 너 같은 짐승놈이 바람핀 것도 봐주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지? 네? 아니 그게 저기요. 장모님 그게 말이에요. 거기 그 사진들 보이지? 네가 쓰레기짓 하고 다니던 사진 말이야. 자네 나한테 바람 피운 것도 들켰잖나? 내가 가정 지키라고 신신당부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봐줬더니 이딴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뭐? 코끼리, 빈대. 그래, 너 코끼리 빈대 집안한테 한번 당해봐라. 너 내가 사기죄로 당장 고소할 거고 너 바람 피운 거 그년한테 너한테 위자료도 받아낼 거야. 우리 딸을 이런 식으로 모욕한 거 꼭 다 갚아줄 거라고. 아니 장모님 그게 말이에요. 저기 그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엄마가 하는 얘기에 저는 완전 너무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얘기에 사지가 벌벌 떨리더라고요. 당신 뭐야?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가 있어? 바람을 피워? 우리 엄마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와, 당신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해? 네가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었어. 오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오해는 개뿔. 너라는 인간은 평생 빈대 같은 년을 만나서 다 쪽쪽 빨아 먹혀야 정신 차릴 인간이다. 진짜 구제불능의 인간 말종 쓰레기야.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 게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다. 너 같은 인간한테서 애들이 뭘 배우겠냐? 당장 이혼이야. 이혼! 남편은 엄마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더니 갑자기 무릎까지 꿇으며 생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도 살기가 힘들어서
친구가 대출 쪽 관련해서 일하는데 얘가 비밀 지켜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만. 그놈 때문이에요. 그놈이 꼬드겨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자네 내 인감까지 다 몰래 받고 내 주민등록증까지 훔쳐가 놓고 이제 와서 친구 탓까지 해? 그래, 이건 다 경찰서 가서 말하게. 난 일단 자네를 경찰에 넘기고 내 딸이랑 손주들을 지킬 거니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한 번은 기회 주실 수 있잖아요. 장모님, 진짜 제가 실수했어요. 네? 제발요. 기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자네 바람 피웠을 때도 똑같이 무릎 꿇고 빌었지? 내가 눈 감아준 건 손주들하고 내 딸 지키려고였어. 아빠 없이 키우는 애들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근데 자네가 또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치면 자네는 구제불능이야.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경찰서나 가자. 거기 가서 얘기하자고.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은 완강한 엄마의 태도를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는지 그대로 밖으로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셔서 이 모든 상황을 신고하셨고 제게 물으셨어요. 네 생각은 어떠니? 그놈이랑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응? 엄마, 난 안 될 것 같아. 나 저런 놈이랑 도저히 단 1시간도 같은 공간에 못 있을 것 같아. 이혼할래. 그래, 많이 힘들긴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주변에 도움 주는 사람 하나 없이 살아서 그랬지만 너는 이렇게 든든한 엄마도 있고 착한 동생들도 있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도와주면 분명히 잘할 수 있어. 엄마, 고마워 엄마. 엄마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딸 어렸을 때 동생들 돌보고 엄마 도와주고 하느라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해보고 키워서 엄마가 내내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라도 우리 딸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엄마는 너무 행복해. 저는 그렇게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몇 년간 남편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아이들을 보고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참은 것만 해도 정말 용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옮겼고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정신이 없고 마음이 힘들어 다니던 공장은 그만두었고 혹시나 불안해할 수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더욱더 신경을 썼죠. 그 과정에서 신우가 제게 전화를 해서 황당한 말을 내뱉더군요.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별의별 꼴을 다 겪네. 뭐? 경찰에 신고를 해? 야, 내가 나보다 어린 것한테 새언니라고 언니 부르면서 대접해주니까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지? 어? 너 내 남친이 경찰에 아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알고 그러거든.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야, 남의 집에서 빌부터 살던 빈대 같은 년이 어디서 함부로 말을 짓거려? 나이가 나보다 많다고 뭐 어쩌라고. 내가 네 오빠랑 결혼했으면 손위인데 그럼 새언니가 아니고 뭐냐? 가정교육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어디서 함부로 말을 짓거려?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우리 집에서 빌붙어서 내가 먹이고 재워준 거 그거 청구하기 전에 당장 입 다물어. 어머 이게 미쳤나 정말. 코끼리같이 몸집만 큰 줄 알았더니 성격도 완전 막무가내네. 참나 기가 막혀서. 아주 지네 엄마랑 똑같구만. 무식하고 막 나가는 거. 야 진짜 우리 오빠가 어떻게 너 같은 애랑 살았는지 불쌍하다 불쌍해.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그래 제발 가만두지 말아라. 니네 오빠가 죄가 없으면 아무렇지 않겠지. 아무리 변호사랑 경찰을 사봐라. 지은 죄가 없어지나.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돈만 밝히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해서 이딴 말 짓거리지 마. 아주 내가 다 난장을 쳐버릴 거니까. 알았어? 막말을 하는 신우에게 더 막말로 응징을 해줘 버렸더니 속이 다 후련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라고 불쌍하다 생각해서 이것저것 챙겨줬더니 이게 아주 저를 물로 보더라고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남편은 몇 번이나 엄마 식당에 찾아와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사정사정했지만 엄마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가게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지만 엄마 역시 그런 꼴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성격이 아니셨기 때문에 당장 경찰을 부른 후 남편과 맞대응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런저런 사나운 꼴이 시작되면서 이혼과 고소가 진행이 되었고 결국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대출을 몰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벌금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남편은 그제서야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눈물을 짜내며 연극을 하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콧방귀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 얘기를 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돈이 나가게 생기니 그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시간을 잘 겪어낸 저는 법적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의 한쪽이 떼어져 나가는 것 같이 허전하고 쓸쓸했지만 그런 나쁜 인간과 함께 엮여 있지 않다는 것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게 되었죠. 엄마와 동생들은 제게 그 누구보다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때 가족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이혼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겠죠. 아빠의 빈자리가 마음 쓰였지만 아이들은 그 대신 할머니와 삼촌, 이모와 함께 살게 된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답니다. 매일 놀아달라고 안아달라고 해도 외면받았던 아빠보다 늘 같이 놀아주고 살을 부벼주는 다른 가족들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홀로 서기를 시작한 저를 위해서 엄마는 하시던 식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새 출발을 해보자고 하셨고 제게 음식 만드는 법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양념장 만드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힘들긴 해도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좋더라고요. 가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엄마와 함께 정말 열심히 식당을 운영했고 몇 년이 지나니 가게는 단골 손님도 많고 수익도 꽤 괜찮은 식당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곁에는 저를 아껴주는 든든한 남자친구도 생겼고요. 코끼리 같다고 말하던 제 몸을 보고도 귀엽다고 표현해주는 이 남친 때문에 하루하루가 웃음이 가득하답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가 너무 예뻐. 나한테 잘 보이려고 굳이 화장하고 예쁜 옷 입지 않아도 돼. 그래도 나 너무 살도 찌고 화장도 잘 못하고 그래서 조금 예뻐 보이고 싶은데. 아니야. 그렇게 자신의 일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당당해 보여서 나는 정말 멋진걸? 정말?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런 날 사랑해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도 좋아해주는 그런 것이요.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이 이렇게 행복한 줄은 결혼 생활 내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말이죠. 이런 저의 모습을 가장 흐뭇하게 지켜봐 주시는 분이 바로 엄마예요. 딸이 웃는 모습을 보면 배가 부르다고 하시면서 매우 기뻐해 주시죠. 이런 엄마의 딸로 태어난 것을 오늘도 참 감사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제게 아주 가끔 술에 취해 연락이 와요. 혀가 꼬부라져서는 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거의 받지 않거나 받아도 그냥 끊어버리죠. 그래도 아이들의 아빠이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연락처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가끔 이럴 때는 너무 역겨워서 구토가 나올 지경이랍니다. 없는 돈에 벌금을 내고 위자료에 거기다가 매월 양육비까지 주어야 하는 입장이니 자기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그러게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한답니까?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의 무능력한 인간 같으니라고. 어쨌든 남편과의 이혼으로 인해 저는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웠고
아이들을 지켜나갈 내면의 힘도 더 강해진 것 같고요. 이혼이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저처럼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고비가 있으시다면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참는다고 답은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